안녕하십니까, 박병영입니다. 월간 조선에 실려진 그 얘기인데요. 심기준의 이슈 분석 이렇게 해가지고, 심기준 한 분은 아마 스페인 아이대 교수를 하고 있는가 봐요. 이분이 박탄핵 때 달리 우파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 이렇게 하고 정리를 해놨네요. 보니까 한번 이제 읽어봤는데 굉장히 좀 길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이제 올릴 수는 없겠지만 중간중간 한번 보면서 이런 이유들이 있었구나. 지금 이렇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 지금 50%를 넘은가요? 예, 그렇게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다른 점이 있는가 한번 분석해 놓은 걸 보겠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 이후 지지율 급락과 탄핵, 구속 일사천리로 이어졌던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사뭇 다르다. 그러자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바빴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로 몰려가 체포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 역시 박근혜 탄핵 때는 보지 못하던 장면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때와 지금 무엇이 다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보수 복원에 대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에 한번 살펴봤다. 학습 효과와 민주당의 무리수 이렇게 하고 소제목입니다. 박근혜 정권 탄핵과 그 촛불 집회의 결과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고 이는 5년간의 실정과 친북 노선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경험은 대중에게 일종의 면역 효과를 남겼다. 과거에는 선동적인 가짜 뉴스를 쉽게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휘둘리지 않고 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다음 대권을 잡을 유력 야당 주자가 그때는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고 지금은 이재명 대표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박근혜 탄핵 당시 문재인의 비호감도는 46%였다. 이재명 대표는 조사에 따라 그 수치가 60%에 육박한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설 경우 더 큰 사회적 이기가 닥칠 것이라는 이기감에 보수가 결집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와 친북 노선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했다가 이탈한 중도층조차 쉽사리 이재명 지지로 돌아서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역효과 부른 내란수계 프레임. 내란수계라는 과장된 프레임도 중도층에게는 큰 역효과로 작용하고 있다. 가령 각종 여론 조사를 보면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은 대체로 계엄은 잘못됐다거나 탄핵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면서도 계엄령 선포가 곧 내란이라거나 윤 대통령이 내란 수계라는 프레임에는 좀 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내란 프레임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전과사범이자 공직선거법 1심에서 2년형을 선고받던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이다.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도 자신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결백하다는 사람이 아직 기소도 되지 않은 상대방을 향해서는 내란범이라고 단언한다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계엄을 전후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행보도 박근혜 정부 때와 달리 보수의 결집을 부린 요인이 됐다. 계엄 전 민주당은 독자적인 예산 삭감, 노란봉투법이나 양곡법 등 이현적 법안 등을 발의했으며 대통령이 거부하자 줄탄핵으로 행정부의 기능을 상당 부분 마비시켰다.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이유로 한덕수 대행을 탄핵한 데 이어 최상목 대행까지 탄핵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 점령군 혹은 볼셰비키의 소비에트 체제를 연상시키는 이런 무리한 행보가 보수는 물론 중도층마저 고개를 가웃거리게 만들었다. 친미 반중 대 반미 친중 전선. 친미 반중 대 반미 친중 전선이 나타난 것도 박근혜 탄핵 때 구별되는 흥미로운 차이점이다. 박근혜 탄핵 당시에는 좌우 진영 간의 단순한 대결이었지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상황의 경우는 친미 반중과 반미 친중이라는 지정학적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 같은 새로운 전선이 형성된 결정적 계기는 1차 탄핵안 문구였다. 가치 해결하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하며 일본 중심의 외교 정책을 고집했다는
문구가 2차 탄핵 안에서는 삭제됐지만 이는 민주당과 좌파 진영이 윤석열 정부를 친미 반중 정권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뒤집어 말하면 탄핵 찬성 진영이 스스로를 친중 반미임을 자인한 듯한 자충수가 됐다. 그 점이 있었네요. 또한 이 문구는 개헌과 탄핵 사태가 단순한 국내 정치 싸움을 넘어 국제 질서의 재편 속에서 한국을 두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의 일환일 수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한테 심어주었다. 부수적인 내용이 있는데 조금 내용이 굉장히 많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다른 영상으로 전개되는 또 다른 이유는 미디어 지형의 변화. MZ세대들의 디지털 인플루언서들의 참전, 청년의 목소리를 보수의 논리를 설파하는 이들의 반중 정서가 강한 청년들로 하여금 탄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타 이제 얘기했는데, 또 종교인들도 채널을 운영하며 교견의 보수 목소리를 전하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테크 채널을 통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등장 시 경제적 불안을 강조하며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30 남성들의 참전, 이런 디지털 음영단 출연 젊은 세대에 팽배한 젠더 갈등의 산물이기도 하다. 뉴진스, 소녀시대 등 인기 연예인들이 이대녀 중심의 탄핵 찬성 촛불 집회를 지원하자 극단적 페미니즘과 PC 문화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이대남과 우파 진영이 한거에 나선 것이다. 그 다음에 개념 연예인의 쇠퇴. 이대남의 참전은 박근혜 탄핵 때와는 다른 차이점을 뜻하지 않게 또 하나 만들었다. 바로 개념 연예인의 쇠퇴다. 물론 이번 탄핵 정국에서도 지난 박근혜 정권 탄핵 당시처럼 개념 연예인을 선점하려는 시도는 빈번했다. 이를테면 국민가수로 불리는 아이유는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을 위해 빵, 음료, 떡, 국밥 등을 선결제한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8년 전 박근혜 나라를 외쳐 개념 연예인으로 부상했던 정우성과 같은 성과는 얻지 못했다. 미국인 우파 유튜버 전조국 파랭이는 이를 비꼬며 아이유를 CIA에 신고했다며 윤석열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하거나 이를 지지하는 연예인들을 조롱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서 그는 이런 깨어있는 연예인들의 행보를 널리 알리자며 아이유를 비롯해 가수 이승만, 소녀시대 유리, 뉴진스, 봉준호 감독 등의 윤 대통령 탄핵 지지를 반미 행위로 규정하고 CIA 신고 리스트를 공개했다. 물론 실질적 효과보다는 풍자 조롱, 젊은 세대에 익숙한 디지털 놀이에 가깝다. 이 과정에서 가수 이승만은 나는 반미가 아니다 라고 해명하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오히려 네티즌들이 비웃음을 사며 풍자의 효과를 강화했다. CIA 대첩으로 불리는 이번 사태는 청년 세대가 탄핵 반대 캠페인을 벌이며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는 계기가 됐으며 놀이와 정치가 결합하는 독특한 사례로 남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역시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하는 게 여러 가지로 봅니다. 그 다음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차이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차이가 있다라고 지금 신기준 스페인 아이대 교수가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